네, 7월 6일 목요일 오늘 미디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 특집으로 IAEA 특집 미디어 비평입니다. IAEA? 네, 후쿠시마 금품 스캔들에 특화된 미디어 비평.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강진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진구입니다. 오늘 호스트인데 아닙니다. 제가 네. 전혀. 권지현 기자. 언제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네. 네. 아직 여독이 안 풀렸을 여독. 텐데. 네? 네.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여독보다는 아직 어려서 제가. 이 글로벌 미디어의 이 주목에 네. 저 사실 별로 실감 같은 건 안 나고. 네, 실감 나면 안 되지. 네. 좀 창피하고. 교만해지면 안 되지. 저는 사실 제가 방송도 부끄러워서 잘 못 보거든요. 못 보겠어요. 네. 근데 어제 만들어진 쇼츠의 비장한 음악이 깔리면서 아무도 그로시 앞에 날카로운 질문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자회견이 끝날 때 그렇죠. 질문하러 이렇게 서서히 앞으로 나아가는. 네. 진짜 그거 보고 많은 시민분들이 아마 칭찬받을 일이라고 왜냐하면 생각 안 하고. 우리 한국에 제대로 된 상식을 갖춘 사람들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기자들이 전혀 물어보지 않잖아요. 기대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답답함이 있는데 권지현 기자가 그걸 대신해 준 거예요. 그럼 우리 조르세티도 5번째 메일에서 아주 권으로 리포터고 스페셜 땡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질문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저지가 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건 당연한데 우리 또 시청자 우리 시민 언론도 탐사는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죠.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를 우리 기자들이 물어봐야 돼요. 우리 특파원들 침묵하고 있을 때 권지현 기자가 혈혈 단신 그렇죠. 거기 뛰어들어서 그로시 사실 보디가드들이 덩치 큰 남자들이 그로시를 에워싸고 있는데 거기를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가서 그로시와 대면을 했어요. 그리고 그로시의 화난 표정을 지금 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유엔 그러니까 국제 기구의 수장, 외교관 출신의 수장으로 잘 포장된 그로시의 바닥을 보여주는 질문이었고. 근데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안 할 말을 하시든가 아니면 화를 내든가 이런 분들이 이상이 많고. 정광훈 대표적으로 정광훈. 네. 네. 자기가 그러니까 권지현 기자 특별히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답을 이렇게 끌어내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제는 이제 IAEA 사무총장을 그때는 이제 벌써 어제가 아니구나. 벌써 그제가 됐나요? 그러네. 이틀 전이네요. 일종의 일본이 이제 IAEA 사무총장을 불러들여서 뭔가 잔치상을 하는 분위기에 쟤를 뿌려버린 거죠. 네, 도시락 폭탄을 던진 거예요. 도시락 폭탄을. 네. 그래서 그렇죠. 권지현 기자가 들어서 질문하러 나가는 장면들 보면서 그런 게 다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가죠. 막 아무렇지 않게. 그래서 한국 언론이 죽어 있지 않고 살아 있다라는 거를 그렇죠. 유일하게 증명한 기자로 역사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간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사실은. 왜냐면 문이 저쪽에 이렇게 잠겨 있는 문이 있었거든요. 혹시 글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서 나가 있었죠. 그렇죠. 하여튼 어제 참 대단했습니다. 일본 심장부에서 이제 도시락 폭탄을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자, 어제 7월 4일날 권지현 기자한테 굉장히 흥분해서 화를 냈던 그로시 지금은 뭐 하는지 저희가 사진 한 장을 입수했습니다. 네. 잠깐 보시겠습니다. 정말 가요. 네, 출석되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지금 일본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관광 중인 것 같아요. 홍보대사가 되셨어요. 홍보대사 아니면 관광대사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물은 안전하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먹진 않았나요? 네. 이미 핵 오염수에 피폭이 너무 되셔가지고 뇌세포가 파괴되셨거나 아니면 저런 홍보 쇼까지 100만 유로 옵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포함되어 싶은데. 있을 수도 있고요. 문득 이게 이제 지금 어제 준 보고서잖아요. 저게 140페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100만 불이 유로 100만 유로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한 1,00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100만 유로가 아니고 그 보면 기왕에 그 85만 유로가 지급이 돼 있다고 하잖아요. 185만 유로. 185만 유로를 받고 건넨 용역 보고서죠. 그러면은 뭐 한 페이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원청업체 수장인 기시다가 하청업체 수장인 그로시로부터 이제 보고서를 전달받은 건데 네. 저들은 이미 수차례 저 보고서를 이미 뭐 전달을 받고 수정을 요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지가 여러 차례일 텐데 마치 처음 전달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쇼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퍼포먼스라고 그랬죠. 퍼포먼스. 조르세티는 이 모든 게 퍼포먼스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쇼입니다. 쇼. 네. 자, 쇼는 내일도 이제 계속 되겠죠. 금요일 날. 네. 그렇죠. 이제 후쿠시마를 이제 그 관광하듯 가볍게 다녀왔는데 한국 이제 7월 내일 이제 입국을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저런 그 관광 모드 저런 즐거운 분위기, 즐거운 표정이 계속 이어질지. 여기 권지현 기자가 한국에 와 있습니다. 다시 미국에 있어. 네. 권지현 기자가 없으니까 지금 아니, 해맑은 표정을 한국에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두 분도 우리 민들레도 있고. 그렇죠. 네. 자, 잘 만났다 그러시. 네. 오늘 그 좀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국내 언론에서는 하나도 보도 안 했어요. 그런데 더 탐사만 현재 기사가 보도됐죠. 조금 전에 출고가 됐습니다. 네. 뭐냐면 우리 김홍석 박사 같은 사람이 중국에도 있어요. 네. 이 사람 IAEA에 이번에 전문가로 파견된 사람인데 IAEA 이제 그 기술 평가팀이라고 이제 IAEA 잠깐만요. 이거 잠깐 화면 다시 스튜디오로 연결해 주십시오. 오타가 있어서 어디 연결이 들어? 네. 오타가 있었습니다. 네. 통보를 했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그죠? 이 사람이 이름이 린 쉔린인가 뭐 그렇죠? 이름이 린 씨인 것 같아요. 런 씨인가 린 씨인가요? 네. 리우죠, 리우. 리우 쉔린. 리우 쉔린이라는 사람이네요. 네. 네, 유 씨 같아요. 유 씨, 우리 유삼님인가 뭐 이런 이름 같은데 이 유 씨라고 칩시다. 하여튼 이분이 류 씨가 드디어 IAEA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약간 입을 열었어요. 네. 저희도 사실은 이 중국 전문가 김홍석 박사랑 같은 TF의 전문가 그룹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 중에 과연 중국 전문가는 이번 보고서를 어떻게 평가할까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이미 3일 전에 저희가 김시원 기자를 통해서 한번 그 인터뷰를 한번 시도해 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뭐 이메일로 보내고 뭐 저희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었는데 황구시보에서 먼저 인터뷰를 했군요.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 어제 마오닝이 얘기했던 바로 그 내용을 네.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IAEA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라는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그대로 그렇죠. 확인시켜주는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어제 최종 보고서는 IAEA의 보고서가 아니고 그로시의 보고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IAEA 이름으로 공표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IAEA의 그 오피셜, 실무 오피셜 플러스 이제 각국의 전문가들 구성된 그 TF 참여하는 전문가단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그로시의 그 독단적인 입김이 반영이 됐다. 그렇죠. 전문가들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아주 명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그 유삼님, 쉔린인가 이분이 사실 그 우리가 그 대화록을 이제 이분한테 전달을 한 거잖아요. 이메일로는. 이메일로는 전달을 했는데 뭐냐면 이메일 내용이 그거잖아요. 비밀 대화록 내용이 중국과 한국 전문가는 장식품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사람들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일본 외무성 간부 A 씨의 말을 유삼님 씨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 전문가가 장식물에 불과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제 기억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한국하고 중국 전문가는 어때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그 미즈노 선수가 아주 잘하고 있다. 관리하고 기대 이상으로 있다고 잘하고 얘기를 했죠. 있다. 네. 그런데 그 뒤에 가서는 이제 콕 집어서 우리 김홍석 박사를 찝어서 김홍석 박사 는 설마 그건 좀 반대하지 않을까? 거기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IAEA하고 관계가 잘 유지되면 양호하면 뭐 전문가는 장식품에 불과하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더 정확한 기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중국 전문가도 김홍석 박사처럼 우리 IAEA 아니면 일외무성이 만만하게 보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충분히 왜냐하면 맥락상으로 그렇게 읽히죠. 저희가 이 보도하고 난 뒤에 거의 10여일 가까이 이분도 어떻게 보면 그 김홍석 박사랑 같이 그 장식품에 불과한 전문가로 본인의 명예가 좀 훼손, 실추 당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뭔가 이분 중국 전문가도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입장 표명이 길어져가지고 이분도 매수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입을 열었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이 중국 전문가가 한 말을 보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일본이 제공한 데이터와 정보만을 기반으로 이 IAEA 그 보고서가 작성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 독자적으로 연구나 뭐 이런 게 제대로 실험이나 이런 게 없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네. 이런 폭로가 나와주니까 너무 고마운데 전문가들이 사실 뭐 이분만 있는 게 아닌데 다른 전문가들 예, 김홍석 박사가 지금 빨리 말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모든 전문가의 그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보고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이 리브선린 연구원은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성급한 보고서였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뭐 아직 뭐 리우선린 연구원이 IAEA가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일본 정부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에까지는 그것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그로시가 전문가들의 그 의견들을 더 종합해서 보고서에 담기보다는 전문가들 간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보고서를 발표하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원재영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일본이 제공한 데이터와 정보만을 기반으로 보고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조금 더 독립적인 제3자의 참여하는 실험실, 독립적인 샘플링과 모니터링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도 분명히 했고요. 반면에 김홍석 박사는 아직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김홍석 박사는 침묵을 지킬지. 김홍석도 제가 보기에는 침묵은 금이 아니고 김홍석 박사에게 침묵은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중국의 전문가는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항구15 정도면은 그 어떤 중국 내에서 꽤 유력한 언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 중국에 있는 물론 얘기하자면 우리 베이징 특파원들 이게 왜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지금 베이징 특파원들이 이 항구15 내용을 전혀 인용보도 하고 있지 않나요? 이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더 탐사만이 지금 항구15 기사를 지금 거의 유일하게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번역해서 원치 않는 단독 보도를 좀 계속 저희가 이어가고 그러게요. 아니 국제부 기자들은 항구15 기사는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그럼요. 중국 언론에서는 거의 가장 많이 CCTV 보도와 함께 항구15 기사를 가장 많이 인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지금 베이징 특파원들 그 개별적인 그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중국 내 그 언론 동향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뭔가 은폐를 하고 있죠. 이건 사실상 뭐 그 주중 그 한국 대사관에서 그 저희 도쿄 저기 베이징 특파원들을 상대로 뭔가 보도 지침 노골적인 보도 지침은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다 같이 똑같이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을 리가 없거든요. 중국은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뭐 조중동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겨레, 경향, MBC, KBS 정도의 그 베이징 특파원들은
이 IAEA의 그 오염수 TF에 참여했던 전문가잖아요. 네. 전문가가 최초로 이 보고서 이건 이대로 믿을 수 없다. 일본 정부의 데이터만 가지고 한 거고 전문가들 가운데서 다 의견을 다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도를 안 한다. 네. 참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예. 자, 그래도 국내 언론 중에서 더 탐사 보도를 이제 인용해서 보도하는 데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한스경제라는 곳인데 네. 여기가 이 최정본을 사전 입수한 유착 의혹을 네. 가지고 기사를 좀 썼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썼더라고요. 네. 보니까 예, 이거 일부만 이제 캡처해온 건데 되게 상세하게 썼고 뭐 기존에 이제 굿모닝 충청도 되게 열심히 같이 해주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한스경제라는 경제지에서 이렇게 또 네. 그럼 이제 포털에 좀 등록이 돼 있는 매체죠. 한스경제가. 네. 그래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그러니까 포털에 등록돼 있는 매체 가운데서 저희 굿모닝 충청에 의해서 거의 조선일보도 잠깐 보도를 하긴 했었군요. 네. 구멍이 좋죠. 이름도. 네. 근데 하나 둘 이제 뭐 더 이상 이 침묵의 카르텔들이 이게 그대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카르텔에 지금 금이 가고 있는 저희는 신호로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그 세계의 문건 최초의 그 대외비 일본 위무성 관료 뭐 이제 그 ADB 총재하고 나눴던 추정되는 그 문건, 그다음에 그 뒤에 조르세티의 제보, 그다음에 그 IAEA의 내부 저기 공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전말들을 아주 자세하고 소생하게 잘 기록을 좀 한 것 같아요.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준 IAEA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일본이 8월 방류를 계획 중이다. 이런 네. 내용도 이어서 보도를 했군요. 이러면서 시민언론 더 탐사가 보도한 네. IAEA 보고서에 대한 일본 정부 측의 로비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마우닝 대변인의 내용도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런 보도할 때 보통 더 탐사 저희 매체명을 사실 잘 명기를 안 하죠, 보통. 그렇죠. 한 언론이 한 언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민언론 더 탐사라고 명기를 한 것을 보면 사실은 이제 이런 보도일수록 명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보도의 소스 출처에 대해서 이분들은 모르잖아요. 특히 제보자가 누군지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는 뜻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 사람의 개인 정보 중에서도 뭐 이메일 주소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시청자나 독자에 대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그쵸. 한 언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더 탐사의 단독 특종 보도를 마치 이제 묻어버리려는 그런 시도는 오히려 불신을 주는 거죠. 더 탐사 이제 매체명을 이제 명기하는 경우는 있어요. 이제 청담동 그 술자리나 한동 스토킹 같은 사건 보도할 때는 아주 악착같이 저희 더 탐사 보도를 괄호 열고 구 열리고 그러게요. 아유, 참, 우리나라 언론 수준이 너무 참, 답답한데, 어제 잠깐 언급을 하셨잖아요. 뉴욕타임스 기사를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그 조선일보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네, 지금 보시면, 왼쪽이 지금 조선일보 일면이잖아요. IAEA는 일본 오염수, IAEA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문제 없다. 이런. 상당히 그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기분 좋은 기사예요. 네, 그런데 뉴욕타임스는 Science says Fukushima water is safe 하면서 그런데 but 하고 radiation fears persist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과학자들은 후쿠시마 물이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죠. 근데 뭐 뉴욕 타임스를 이 조선일보하고 비교를 하는 거는 좀 조선일보에 대해 소리가 너무 좀 과하게 예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조선일보. 그런데 뭐 아무튼 한국에서 조선일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크죠. 반면에
권위 있는 미국의 뉴욕 타임즈는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저게 뭐 양비론도 아니고 뉴욕 타임즈는 전 처음에 어제 제가 양비론이라고 소개했는데 지금 보니까 양비론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가장 객관적으로 전달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조선일보식의 저런 거는 저 보고서로 사실상 논란이 종식이 됐다. 그렇죠. 이제 이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거잖아요. 권위적인 언론사와 권위 있는 언론사의 비교. 같은 권이라도 네. 다른 네.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 최상훈 기자, 한국인 뉴욕타임스 서울지국장이죠. 그렇죠. 이분이 지금 이 기사를 같이 취재한 걸로 지금 크레딧이 올라와 있어요. 네, 우리 더 탐사에 대한 이해도 좀 깊으신 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희한테 항상 용기를 내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분인데,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그때 첫 압수수색 때 영장이 그때 집행됐을 때 네. 9월 1일인가요? 저희가 외신 기자회견 외신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프레스 클럽에서 프레스센터에서 네. 기자. FCC라고 그러죠. 거기 외신 기자 클럽.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 하는데 외신 중에서 그래도 최상훈 기자가 그날 오셨죠? 오신 걸로 내 기억이 맞습니다. 네, 왔습니다. 맞았어요. 네. 맞죠. 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사를 그때 뭐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취재는 하러 와서 한국의 어떤 언론 상황 체크를 하고 왔습니다. 네, 기사는 쓰지 않았지만 뭔가 뉴욕타임즈에 보고가 올라가서 그게 미국 그 인권, 국무성 인권 보고서에 저희 압수수색을 비탄하는 문구가 실려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않았을까. 예. 네. 아무튼 조선일보 뉴욕타임스 기사는 확실히 좀 차이가 나네요. 네. 자, 그럼 중앙일보 기사 한번 볼까요? 중앙일보 기사. 중앙일보는 또 이 사람 낯익은 사람인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뭐 나름 상당히 좀 뭐 반갑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철저히 저희 그 후쿠시마 금품 스캔들에 대해서 기성 언론들이 좀 철저히 외면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중앙일보에서 첫 번째 반응을 좀 보여준 거잖아요. 100만 유로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 보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 일단은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근데 일본 외무성에서 보도자를 냈기 때문에 도쿄 특파원이 그걸 모를 리는 없어요. 네. 모를 리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아는 척을 해준 것까지는 좋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그들이 입수했다는 대비 문건 3쪽을 보다 절로 실소가 나왔다. 이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비웃기 시작해요. 이게 오늘 기사인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이 문건 보도하고 나서 제보자의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는 얼마나 많이 진전된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이 사회비 그 문건 6월 가지고만 21일자 기사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보통 그 언론에서 실소가 나왔다 이런 표현들 잘 안 쓰거든요. 네. 저도 참 이분 보니까 실수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오랜만에 봐서. 최초 보도했었던 이 대외비, 이 세 장의 대외비 문건을 처음서부터 이거는 그 가짜 문건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기사를 이제 쓰려고 마음 먹 처음부터 결론을 내고 이제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절로 실소가 나왔다가 아니고 절로 짜증이 났다. 이제 이런 게 묻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정확하네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기사에서는 이 김현기 기자는 더 탐사 보도에 대해서 뭔가 검증이나 확인 절차를 거친 것 같지는 않아요. 내용을 보니까. 예, 이 중앙일보의 김영기 특파원이 이제 저를 모르지 않을 거예요. 저도 김영기 특파원을 알고 있는데 제가 뭐 법조에서 조금 같이 봤나 아니면 정치부에서 같이 봤나 하는데 제 기억에는 이분이 출입처에서 그 질문들은 비교적 많이 합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분인데 기사는 영 그닥. 그러니까 이거 기사 보고서 제가 딱 한 줄 요약으로 느낀 점 불성실하다. 네. 혹시 왜 불성실하다고 보신가요? 근데 내용이 없어요. 아니 근데 나도 제일 첫 부분에 뭐냐면 문건 작성자로 지목한 아사카와 ADB 총재는 나이도 65세나 되고 국제적인 권위자인데 에이 이 사람이 무슨 거기 비밀 대화에 참여했어? 담당이라고 왜 적었어? 아니 이거예요. 그 이유는 저렇게 이제 전제한 인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카와
더 탐사가 그 추정하고 있는 ADB 총재 아사카와가 그 문건의 아사카와라고 얘기한다면 그 문건을 전반적으로 쭉 봐봐라. 그 상대방 외무성 관료가 거의 하대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아니 외무성 관료라고 해봐야 그 하야시 그 외무상이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조차도 이 그 65세의 그 ADB 총재인 그 아사카와의 다 후배다 이거야. 한참 후배. 한참 후배인데 누군지 모르지만 그 외무성 관료가 그런 65세의 대선배인 아사카와를 상대로 그렇게 하대하듯이 얘기를 하겠냐.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면 이거는 그냥 단박에 이것은 이런 보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럼 일본어 좀 하는가 봐요. 우리 김영기. 일본어 잘하시는 김영희 기자님 기사를 왜 요따구로 쓰십니까? 네. 그러니까 딱 한국어는 모르시나 봐요. 딱 유일하게 이 기사에서 그 본인이 취재해서 나온 팩트는 이게 유일합니다. 그렇죠. ADB 총재인 나이. 아사카와는 65세, 65세다. 재무성 뭐 차관 출신이다. 그거는 이제 검색만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그 검색을 하더라도 그 정도는 더 취재를 한 거라고 봐줘야 되는 거죠. 최고 추재한 거로 봐줘야죠. 그러니까. 예.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그렇다면은 이 사회부의 문건이 사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 실존 인물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도 ADB 총재인 것으로 추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걸 봤을 때 ADB 총재는 아닐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혹시 누굴까?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게 정상인 이렇게 거죠. 접근해야죠. 네. 아니 그런데 뭐 그렇게 접근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런 식의 결론을 이루는 이 논법 자체가 얼마나 허접하냐 말이에요. 예? 만약에 제가 너무 유치해요. 제가 도쿄 특파원이면 네. 외무성에 있는 아사카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한번 그쵸.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외무성이 아니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아사카와라고 할 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다 저런 사람도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좀 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오히려 저희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보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본인이 그래서 아사카와를 다른 데서 찾아봤다. 그렇죠. 이런 기사 나와줘야죠. 예를 들면 도쿄전력에 아사카와가 있다. 네. 뭐 이런 예를 들면 그쵸. 그런 얘기라도 좀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면 없더라도 내가 여기 다 찾아봤는데 어쨌든 아사카와란 김영기- 이름은 어떻더라. 김영기 동경 특파원은 자기가 알기로 지금 더 탐사에 있는 기자들 그 누구보다 본인이 좀 일본어는 좀 잘한다. 알고 좋으시겠어요. 그런 오만함에 네. 그래서 내가 일본어 좀 하는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야, 어떻게 그 65세가 되는 그 녹취록에 봐봐라. 응? 그 외무성 관료가 오랜 사이인이 공유하는 거다. 메모를 쓴다거나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그 어떻게 하대를 하냐.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네. 자, 근데 다 좋은데 이 메모는 말 그대로 메모예요, 메모. 그니까요. 그러니까 그 녹취 파일을 그대로 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녹취 파일 음성이 지금 저희가 그 공개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이 녹취 파일을 듣고 정리를 한 거잖아요. 메모 형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그 메모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한 것을 뭐 그대로 음성어하고 똑같이 부합해 그대로 다 적는 경우는 없죠. 우리가 그 메모를 보더라도 녹취 파일을 기초로 해서 뭔가 저기 녹취록 형식으로 누군가 이거는 이거 좀 기록한 거구나, 그죠? 그대로 뭐 그런 당연히 경어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메모 형식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약간 생략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 저 법원에서 법원 출입 기자들이 판사들하고 뭐 검사, 변호사들 주고받는 거 그 정리한 녹취록 봐요. 그쵸. 뭐 서로 반말하고 앉아 있는데. 예. 그러면 이거는 뭐 법정에서 누군가 보는 이건 녹취록일 수는 없다. 내가 아는 한 뭐 판사나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이렇게 반말하는 경우는 보지를 못했다. 뭐 거의 이런 식의 논리나 다른 건 뭔가요? 이 사람이 쓴 또 다른 뭐 기사네요. 이거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겁니까? 네, 그렇죠. 두 번째로 이어지는 거네요. 그 뒤에 이제 뒤에 내용은 보니까 더 탐사는 물론이고 민주당 이 의원들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예요. 괴담을 유포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담당 그 메모에 보면 담당이라고 써 있는 게 있죠. 그렇죠. 담당 아사카와.
그런데 이제 이 김영기 특파원의 뇌피셜은 그거죠. 설마 담당이 아사카와 정재겠냐.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삼성전자 대비 문건 제일 위에 담당 이재용이라고 적겠냐 이거야. 한국은행 대비 문건에 담당 이창용이라고 적겠냐. 응? 아사카와가 저 정리한 문건이 아사카와가 스스로 저기 대비 문건에 아사카와라고 적겠냐라고 하는 건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아사카와 ADB 총재가 그 외무성 관료하고 나눈 녹취 파일을 누군가 입수해서 이거를 제3자한테 이걸 공유하기 위해서 정리한 녹취를 푸른 메모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대담자가 누군지는 명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실제로 메모라고 돼 있어요. 네. 네, 외무성 간부 A 메모라고 돼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외무성 간부 A하고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아사카와라고 하는 것을 명기를 한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아사카와 본인이 이 녹취록을 아사카와가 본인이 정리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는 거죠. 밑에 실무자들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 녹취 파일을 한번 참고하라고 누구한테 공유해 주는데 그걸 공유받은 사람이 그걸 풀면서 이 대화 녹취록에 등장하시는 분이 아사카와다. 이런 차원에서 표시를 했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이재명이 그 윤석열하고 비밀리에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눈 녹취 파일을 누군가 정리하면 여기 대화자 이재명이라고 적어야죠. 네. 그러니까요. 거기 이재명이라고 안 적습니까? 대화자가 저 이재명이면 대화자가 한국은행에 이창용 이창용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뇌피셜을 너무 이렇게 편협하게 그리고 너무 저급하게 그러니까 이제 답을 정해놓고 이제 이 문건을 바라보다 보니까 왜냐하면 일본 그 외무성에서 이 문건이 허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뇌피셜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허접하잖아요, 논리가. 이 메모상에 보게 되면, 야, 이게 저기 아사카와한테 반말을 하는데, 외무성 관료라고 얘기하면 누가 반말을 하겠냐. 근데 그리고 아사카와가 여기, 설마 그 자기 이름을 자기가 쓰겠냐라고 하는 메모에 정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여기 있는 아사카와 얘기만 하고 끝나버렸어요. 네. 그게 굉장히 허접해요. 보면. 그러면서 결론은 창피함은 우리 국민 몫이다. 네. 이 중앙일보를 본 창피함이 우리 국민 몫인 거죠. 지금. 네. 그전에 김영기 씨를 내가 한 7, 8년 차 정도에 봤나요? 기자 초년병 시절에 좀 봤는데 그때도 보면 말은 많은데 기자로서 되게 좀 많이 좀 다듬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20년 지난 지금까지도 보니까 하나도 안 큰 것 같아요. 네. 20년 뭐 아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중앙일보에 어쨌든 동경 특파원까지 갈 정도면 회사 내에서는 나름대로 인정받은 분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중앙일보는 이렇게 기사 써줘도 월급 주네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기사 좀 찾아보니까 네. 기사를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아, 볼까요? 창피함은 국민 몫이 아니고요. 창피함은 우리 김현기 기자 그리고 중앙일보의 몫입니다. 네, 중앙일보의 몫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 뭐 이것도 수돗물 이거 먹는 거 이거 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국민 정서 얘기하면서 별 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불성실하다. 내용이 없어요. 그냥 자기 그 일기장 같은 데다가 그러니까요. 끄적이면서 이렇게 그냥 자기 의식의 흐름 따라서 쓴 거 있잖아요. 그런 기사를 그렇게 써놨어요. SNS 같은 데다가 그냥 이렇게. 그죠. 페이스북 같은 데 이렇게 쓸만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그냥, 기사를 이렇게 써도 되는지 참. 네. 이분이 이제 기사를 얼마나 썼는지를 좀 보니까 이게 오염수 관련된 기사, 이거 중앙일보 보면은 홈페이지가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현기 기자 페이지가 있어요. 김현기 기자가 쓴 기사만 다 나오는데 네. 거기에 김현기 기자가 쓴 기사만 검색도 할 수 있어요. 네. 거기다 오염수라고 한번 쳐봤거든요. 오염수라고 이렇게. 김현기 오염수 이렇게 딱 치면 딱 4건 나옵니다. 네. 도쿄 특파원 하면서 지금 오염수 관련된 이슈가 얼마나 많은데 에게. 지금 딱 4건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2023년에는 딱 2건 썼어요. 그리고 2014년에는 딱 2건 썼습니다. 오염수. 와우. 자, 그런데 2014년 기사 한번 보십시오. 제목 보십시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때는 100톤 또 이 유출. 현장을 다니면서 아주
굉장히 그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를 고발하는 현장 러퍼 기사 같은 걸 많이 썼어요. 지금 보니까. 이때는 기자였어요. 2010년 전에는. 네. 기자였는지 뭐 기자인 척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현장- 어쨌든 제목상으로 보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비판적인 비판적인 기사예요. 시각을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근데 갑자기 2023년에는 일본 기자가 됐어요. 일본. 그러니까 일본의 시각으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IAEA 북핵 사찰도 안 믿을 건가 이러면서 김현기의 뇌피셜 뭐 이렇게 지금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면서 이제 더 탐사를 이제 깨는 기사를 쓴 거예요. 저 정도면 뭐 거의 영혼이 없는 기자들이라고 봐야 돼요. 저게 김현기 기자뿐만 아니고 조중동 그 기자들이 다 동의합니다. 2년 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정말 이 정권을 이제 그 물어뜯을 목적으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으로 치면 괴담을 유포한 거죠 그 당시에. 근데 저는 정말 그게 화가 나요. 그러니까 저희도 잘못 보도할 수 있고 비판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도 비판하는 분들이 우리가 그거 놓쳤네. 그거 저 생각을 못했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만한 좀 비판을 해주셔야지 되는데 너무 어이없게 비판을 받으니까 이러면서 이 레거시 미디어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자신들의 소신이나 이제 주관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 회사를 움직이는 실력자가 변경이 되면 우리 매체가 잘 보여야 되는 정권이 교체가 되면 그 정권이 입력하는 대로 리셋을 시키는 거죠. 뇌세포를. 리셋.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뇌가 리셋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뭘 했는지 초기화 부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공장 초기화 되는 겁니다. 공장 쪽이요. 팩토리 리셋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과거에 자기가 썼던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80도로 기사 논조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이분들은 정말 이 김영기 씨가 얘기했던 게 정말 부끄러움은 그대의 몫이에요. 중앙일보의 몫이고 어디 국민의 부끄러움 국민 몫이고 더 탐사의 몫이라고. 네. 자, 이 공장 초기화 되신 분 기자분 지난 4월에 우리가 이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4월에 그 영상 한번 잠깐 보시죠. 좀 받으시죠? 그래도 여기까지 일본까지 세비 받으셔가지고 이용할 수 있으니까. 세비 받아서 온 게 아니고요. 저희 개인적으로 비용으로 왔습니다. 샀나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온 건 아니고요. 국회의원 자격으로 저희 비용을 들여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디신지 중앙일보의 김현기입니다. 여기 특파원 기자세요? 네네. 오늘 IAEA가 우리 시간으로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알프스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치 작년에 두 차례 거쳐서 샘플링한 것들, 그 다음에 자료들, 로 데이터들 분석한 결과를 한국 전문가, 중국 전문가 같이 리뷰팀에 들어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 방수에 그런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이런 가장 권위 있는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이 결과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구를 통해서 결정을 해나가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IAEA의 그 연구 기관에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심지어는 중국 과학자, 가장 권위 있는 과학자, 그리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분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샘플링도 한국, 프랑스, 스위스, 미국에 다 보내져서 비교 분석을 한 결과거든요.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시고 자료를 우리가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그 자료를 얻으셔가지고 어디다가 분석을 맡기시죠? 국가기관이 해야 되는 거죠. 잠깐만요. 기관이 저희가 그 개정부 질의하면서 확인을 다시 했는데요. 한국의 기관이 참여한 것이 아니고 그 개인 자격으로 갔기 때문에 그분은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서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자료 제공도 하지 않고 있고 보고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개인 자격으로 연구자들이 들어가 리뷰 작업을 하는 거지 IAEA에 국가가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기관 파견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예. 스님께서는 기관 파견했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번에 도쿄 전력 안에도 못 들어가시고 일본사 못 들어가시고 제1원전 안에도 못 들어가시고 하는데 어떻게 오염수 관련된 주장을 그다음에 근거를 마련해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여론이나 전문가들 의견 적지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뭐라도 하고 가야죠. 오늘 도쿄전력하고 약속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그리고 내일 가셔가지고 그 제1원전도 들어가시는 거 약속이 안 된 상황에서 오신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안 될 거 좀 아시면서 오신 것 같은데 약속 들어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목적, 여론 환기 목적으로 오신 건지 그러니까 오신 목적을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번 와서 우리가 목표라는 그것을 달성하겠다고 생각을 안 하고 왔어요. 이거 한 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네.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근본적으로 바다에 방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만난 전문가들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신 전문가분들이 또 아까 말씀하고 마찬가지로 또 접하시는 한정적인 과학자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국제기구라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IAEA도 그 자료를 공개를 하면 저희가 그것이 전체를 실제로 그걸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거고 의원님은 그 IAEA 그리고 또 하나가 안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자님의 추정이신 것 같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추정이신 것 같고 그걸 로 데이터를 다 가지고 했는지 왜냐하면 샘플링을 전체 과학적인 근거로 얘기한 사람을 반박하려면 어느 정도는 과학적인 근거를 아니 그 들면서 해야 내용을 되는데 가지고 있는 네. 질문을 저렇게 많이 했는데 기사는 하나도 안 썼습니다. 아, 적어도 기사를 안 썼어요. 안 썼습니다. 기사를 없어요. 이제 하나도 안 쓴 거는 물론 안 쓰길 잘했어요. 지금 저 질문하는 걸 보니까 저분이 IAEA의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어요. 지금 이 중국 전문가 폭로한 것만 봐도 네? 김영기 기자가 잘못 알고 있었다. 네.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IAEA한테도 그 도쿄전력이 직접 IAEA가 그 시료를 채취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독자적인 측정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도쿄전력이 그 던져준 데이터만을 가지고 사후에 이게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도쿄전력이 자기한테 문제가 되는 데이터를 넘겨주겠습니까? 네. 이미 일본 정부는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겠다고 결정을 먼저 하고 예,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지금 IAEA에다가 지금 검증을 부탁하라고 해보라고 얘기한 건데 문제가 되는 데이터를 넘겨주겠냐고 이 김현기 이 기자님아. 네. 아유, 참, 네. 그래요. 아니 한국의 야당 의원들한테 IAEA한테도 시료나 원데이터, 로데이터를 안 주는 마당에 야당 의원들한테 그 일본 도쿄전력이 로데이터를 주겠냐고 이 사람아. 아니 근데 거기다 다들 대고. 인내심이 대단하시네요. 저게 이제 한 10분 넘는 영상이라서 시간 관계상 이제 답변하는 부분들을 압축을 했는데 네. 그 양이완영 의원이나 그 민주당 의원들이 나름대로 그때 4월이잖아요. 이때가 네. 4월 중순이었는데 이때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7월 4일에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서 꽤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긴 됐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지금 의심을 품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IAEA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유들을 저분들은 짐작을 하고 있었던 그쵸. 거예요. 네. 근데 일본 도쿄 특파원은 도쿄 전력보다 더 일본스럽게 지금 일본 정부보다 더 일본스러운 자세로 민주당 의원들을 몰아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또 니체를 항상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기자한테는 이 주의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자기 발로 취재하고. 그런데 김현기 씨는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 와서 보면 알겠지만 적어도 강조하는 게 자기 생각이 아니고 권위 있는 전문기관. 맨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정부가 발표하면 그것이 진실이다. 네. 그게 기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에요. 그렇죠. 정부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권위 있는 전문기관의 말은 옳고 그렇지 않은 기관들은 뭐 허접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탐사해서 보도하는 건 더 탐사해서 보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김영기 입장에서는 들어볼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 입장과 반대되는 것은 가짜, 거짓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의심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이제 와치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발로 뛰어서 팩트를 취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문 기관,
그다음에 내가 몸담고 있는 중앙일보, 뭐 이런 쪽의 생각들, 그쪽의 판단, 그쪽의 생각과 판단이 곧 나의 판단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13년, 14년도에는 그 중앙일보 쪽에서 그 아마 방침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기 생각이라고 동조화했다가 지금 이게 윤석열 정권 바뀌면서 또 공장 초기화가 된 거죠. 공장 초기화가 되면서 야 네. 저런 걸 저희 스스로 참 하여튼 우리가 이제 언론사 일하는 사람들이 가끔 농담으로 우리 공장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약간 비유를 한 건데 이제 중앙일보라는 공장에서 초기화가 된 거죠. 네. 정권이 바뀌면 초기화가 된 거죠. 더군다나 본인이 저기서 뭐라고 언급을 했어요? IAEA 보고서의 그 이 권위를 싣기 위해서 IAEA 중국 전문가도 심지어 참여하는데라고 얘기하는데 그 참여한 중국 전문가가 폭로했지 않습니까? 폭로했어요. IAEA 보고서는 예, 사실상 그로시의 독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고서다. 전문가 의견들을 배제하고 일본 도쿄 전력이 던져준 데이터만 가지고 만들었고 누가 부끄러워야 됩니까? 아, 나 참 우리 김영기 씨 부끄러움은? 하나도 안 늘었어. 예전에 내가 그 어렸을 때 그 20년 전에 보던 모습이랑 중앙일보 부끄러우면 일단 중앙일보의 몫으로 하시죠. 우리가 또 끌어안기 힘들어요. 그래도 출입처에서 손 들고 뭐 질문하면은 질문을 너무 오래 혼자서 지금 독점을 하는데 제일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날도. 한치도 안 물러서려고 하는데 너무 억지스러운 질문들을 이어가는데 하나도 여기 안 보면 바뀌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양이언영 의원은 그 하나하나 다 답을 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의원들이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냥 우리 억울한 말리더라고요. 질문을 하시지. 어느 나라 기자세요? 이렇게 한마디 물어보시지. 근데 그 왜 중앙일보의 그 홍석현 사장이 그 검찰에 조사받을 때 그 유명한 그 사건이 있죠. 힘내세요, 중앙일보 회장님. 기자들이 회장님 힘내세요. 회장님. 거기에 사진들 쭉 봤는데 여기 김영희 씨가 있나 봤는데 한 명 의심 가는 인물 보이는데 뚱뚱하게 네. 그게 김영희 씨가 아니길 바랍니다. 네. 저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자, 그 다음, 중앙일보는 이렇고요. 미디어 오늘에도 네. 하나 나왔어요. 미디어 오늘은 왜 그럽니까? 도대체 요즘 더 탐사와 관련해서 뭐 보도를 하면은 무조건 더 탐사를 때리기부터 하려고 달려들어요. 더 탐사보다는 강진구 기자를 의식해서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물론 그럴 수도 있긴 있죠. 혹시 민사 넣으셨어요? 아직 민사를 안 넣었는데 네. 내가 좀 인내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는 이겼죠. 지금 미디어를 네. 상대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게 가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미디어 오늘 그 주장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TBS의 그 미디어 오늘 사장이 출연해가지고 했던 얘기가 우리는 지금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률 10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네.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그 정정보도 소송에서 이기기 전까지. 저 이기기 전까지. 네, 그래서 그분 얘기가 맞다고 얘기한다면 이제 그 승률 100% 신화회가 저 때문에 깨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 저를 개인적으로 미울 수는 있지만 제가 그걸 작년 8월달인가 9월달에 승소하고 나서 그래도 같은 그래도 미디어를 다 후배들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어쨌든 그 언론에서 그래도 뭐 이 건전한 비판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좀 인내하고 했는데 이제 제가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금 한 달 남았어요. 여기 이제 고민 좀 들어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고. 네. 근데 이게 지금 윤재욱 의원이 지금 이렇게 원내대 회의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그냥 뭐 사이비 언론이라고 그냥 낙인 찍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뭐 괴담이다, 괴담 선동꾼들이다 뭐 이렇게 하는 말을. 그러니까 저 윤재욱의 말을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다운표 저널리즘으로 보도한 거예요. 저게 미디어오늘이 그렇게 그 기성 언론들 비판할 하는데 논거했던 다운표 저널리즘이에요, 저게. 그러니까요. 윤재욱의 손바닥으로 더 탐사의 뺨을 때리는. 그러니까 그런 다른 데도 점, 아니고 그렇죠. 미디어 오늘은 되게 이제 반론도 충실히 듣고 약간 이렇게 언론들이 또 잘못하는 부분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또 생겨난 미디어 오늘인데 이렇게 지금 보도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예를 들면 더 탐사에서 좀 특이한 보도를 했다 그러면 더 탐사에다 연락을 해서 그렇죠. 이게 그냥 미디어 오늘 기자 중에는 그런 기자도 있어요. 네네. 실제로 어떤 우리가 청담동 술자리 이런 보도를 스토킹 한동훈 장관을 고발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전화가 와서 어떻게 된 건지를 소상히 물어보는 기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자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냥 그렇죠. 윤재옥 이렇게 얘기하면 물어봐야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사이비 인터뷰를 저렇게 써가지고. 네. 저는 너무 제목도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재옥의 영상까지. 윤재옥의 손바닥으로 지금 그러니까 미디어들이 저희 더 탐사를 향해서 있는 힘껏 저기 침을 뱉은 것 같은데 결국 그 침이 본인 얼굴로 돌아갑니다. 이게. 윤재옥과 이제 인터뷰를 그때 했었잖아요. 근데 네네. 최소한 윤재옥에게 이렇게 이 정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렇죠. 네. 아니면 저희 쪽에 좀 전화를 하든가. 네. 그 무슨 근거를 가지고 쓰게 그쵸? 됐는지, 왜 출처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기사를 썼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그 반론하면 아, 이거 윤재옥 씨가 너무 더 탐사의 보도의 일면만 가지고 좀 부당하게 과도하게 비판했구나. 그거 알 텐데 균형을 잡아서 써야잖아요. 네. 기본이잖아요, 이게. 네, 윤재옥 인터뷰했던 것이 인터뷰했었죠. 그 후로도 예. 네, 다시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시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윤재혁 원내대표님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언론 더 탐사의 권지연 기자라고 합니다. 예, 여보세요? 짧게 하십시오. 회의 중인데요. 네. 그 원내대표 회의 회의에서 중이라서요. 저희 그 보도 관련해서 진위를 알 수 없는 문서 보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 신빙성을 혹시 조사해 보신 건가 해서요. 그 방송할 때, 예. 방송하는 매체에서 예? 근거를 밝힐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거를 밝힐 수 없다고요. 그 문건의 신빙성이 그래도 보시면은 조사는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조사는 저희들이 뭐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아, 그럼 조사를 해보지 않고 발표하신 거예요, 그렇게? 진위를 알 수 없는 문서 보도라고? 본인들이 근거를 밝힐 수 없는 그 문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지금 겁니다. 그 김호석 박사 같은 경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단에 들어가. 제가 회의 중이라서요. 나중에 또 통화하시죠. 아니, 나중에는 전화 제가 나중에는 전화 안 받으실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회의 중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게요. 제가 이전에 계속 여러 번 전화를 했었는데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그러다 몇 번 통화가 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가 된 거였거든요. 그 직전까지 통화 중이셨는데 왜 회의 중이셨을까요? 뭐 더 탐사에서 연락만 하면 회의 중이래요. 회식 중이기도 하니까. 회식하거나 뭐 회의 네. 중이거나. 예. 자, 그 조선일보 기사네요. 다음 기사가. 네. 뭐 조선일보는 뭐 미디어 비평의 단골이죠. 너무 이제 조선일보 기사가 사실 미디어 비평이 많이 등장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어쩔 수 같습니다. 없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과학을 정쟁 도구로 안 쓴다. 전문가를 인정하는 게 성숙한 사회다. 라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소모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예. 소모적인 논란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을 쭉 실었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을 좀 찾아봤더니 뭐 입자물리 전공하신 분도 있고 재료공학과 전공자도 있고 공학 박사도 있고 환경공학 전공하신 분도 있고 네, 뭐 원자력 쪽에서 일하셨던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야, 이게 전문가들을 또 어떤 전문가를 예를 들면 여기에 서균열 교수 같은 사람 왜 인터뷰를 안 했어요? 절대 안 하죠. 일부러 안 하겠죠. 네. 이정현 대표 왜 네. 인터뷰 안 합니까? 그분들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전문가 얘기 좀 더 해보죠. 네. 중앙에 보내요. 네. 이 국민의힘이 그 여의도 연구원 원장인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국회에서 한번 그 토론회 열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 토론회의 전문가들도 정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이제 골라서 정말 그 오염수를 홍보하는 예, 그런 토론회로 끝났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비판적인 논조로 보도했던 게 제가 봤던 거는 MBC였고 지금 이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네, 거의 뭐 이제 토론회를 거의 받아쓰기만 했더라고요. 네. 근데 잠깐 이 조선일보의 그 과학자들
그 앞에 그 보면은요 입자물리 전공 이분들의 논리 자체를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사실은. 네네. 저희 보세요. 이게 그 과학자들의 이게 과학적인 언명인 건지 IAEA는 과학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단체 중 하나다. IAEA가 과학 그 김영기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IAEA는 그러니까요. 권위 있는 기관이고 그쪽에서 발표하는 건 믿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사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시카고대 석좌 교수. 그러니까 결국은 IAEA의 권위만을 가지고도 괴담이 잘 진압이 안 되니까 조선일보가 또 다른 전문가를 동원해서 IAEA의 공신력을 또 부여한 거예요. 자, 이 계속 두 번째도 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국제기구에서 답이 나왔는데도 아젠다를 세팅해 싸우고 있다. 그냥 IAEA는 권위 있는 기관이니까 정답인가요? 그냥 발표를 믿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다 똑같네요.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국제기구 데이터에 정면으로 문제 제기한 것이 과학자로서 저게 과학자가 할 얘기냐고요, 저게. IAEA의 발표를 그냥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게 과학적인 언명이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과학자들이 나와서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교, 신앙을 네, 지금 얘기를 맞습니다.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김준범 저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은 DNA 검사로 친자 확인해서 99.9%가 나왔는데도 못 믿겠다. 야,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신앙. 빤스 목사급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네. 저건 그러니까 IAEA 또 일본의 그 알프스에 대한 그 신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죠. 그러네 진짜. 내용이 아주 네, 내용을 보고 수준이-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전문가들이 얼마나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전혀 과학자답지 않잖아요. 종교인들이 IAEA를 믿어라라고. IAEA를 믿으면 천당에 가고 불신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이건. 네. 저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조선일보는 마치 이것이 IAEA에 대한 저항이고 IAEA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역으로 내모는 듯한 그죠? IAEA를 누가 반역자다. 이런 누가 느낌. 과학이고 누가 지금 미신을 추종하는지. 예. 사실은 그 IAEA가 북한 때문에 그때 많이 이름이 우리 막 들어봤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감시하고 저지하고 통제했던 곳이 IAEA입니다. 그런 건 잘해요. 북한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핵을 가져서는 안 되는 나라에 대한 통제나 이런 것들은 IAEA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염수 방류하는 문제는 IAEA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환경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IAEA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한글로 이거 번역한 것도 우리 탐사 커뮤니티에 올려놨어요. 거기 보시면 보고서 자체 내용에서 로 데이터는 다 탭코에서 받습니다. 탭코가 도쿄전력이 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도쿄전력의 로 데이터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럼요. 네. 몇 번이나 속였습니까? 자, 국민 대토론회 이런 거. 네. 전에 우리 한번 방송 한번 한 적도 있는데, 그죠? 이건 또 딴 사람들 나와서 그때 우럭 한 번 먹지 두 번 먹냐 이런 걸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런 토론회를 지금 기사를 이렇게 쓰고 있고. 오염수 홍보 대사들이 참. 네. 이런 내용들이죠. 네. 그리고 정용훈 교수라는 사람이 요즘에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카이스트 교수인데, 오염수 먹겠다고 했죠? 마시겠다고. 카이스트 교수 같지가 않아요, 느낌이. 네. 말하는 좀 이상해요. 그렇죠. 보면. 네. 아무튼 이 사람이 그죠? 이게 보면 문체부에서 이번에 가짜뉴스 감별하겠다고 뭘 하나 만들었던데 여기도 또 들어갔더라고요. 이름이 또 들어가 있군요. 네. 근데 뭘 근거로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거야? IAEA 보고서는 그 내용을 하나 보면 하나도 IAEA가 자체적으로 이 사람 그거네요.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인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인수위에 있었군요. 네. 캠프가 아니고. 네, 그거나 비슷하죠, 네. 그래서 그런데 과거 기사들을 좀 찾아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에서 이제 일했던 이력들이 쭉 나오고요. 이 상경뉴스 보면 인수위 참여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산학협력 배임 의혹 이런 배임까지도. 기사도 있었고요. 배임까지 저질렀던 거네요. 자, 근데 사실 인수위 출신이라는 거는 사실 기자들이 잘 안 짚더라고요. 네, 유일하게 짚은 데가 민들레였습니다. 민들레가 네. 잘했네요. 네. 사실 이런 거
늘 짚어줘야죠. 그래야 저 사람의 의도를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 문체부 거기도 왜 들어갔는지도 확실하게 더 보이는 거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삼중 수소를 연구한 적도 없는데 안전하다고 좀 마시겠다고 얘기를 한 거군요. 그렇죠.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우리 이제 서균열 교수는 주로 어떤 기사들이 좀 언급되고 있나요? 그래서 사실 서균열 교수 같은 분이야말로 정말 그 전문가 중에 전문가잖아요. 양심이 있죠, 이분은. 구글에서 서균열 교수로 한번 쳐봤어요. 얼마나 네. 기사가 나오나. 그랬더니 사실 기사가 별로 없어요. 이분이 별로 얘기한 없고. 내용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렇죠. 별로 안 나오고 정말 좀 이렇게 뭐 대형 언론사들이 잘 다루지도 않고 뭐 다뤄봐야 조선일보가 뭐 서균열 교수 괴롭히는 기사만 막 쏟아지고 그렇죠. 어디 단체에서 고발했다는 기사 쏟아지고. 오염수 괴담 증폭시킨다고 네. 펜앤마이크라는 곳에서 예. 썼군요. 난 펜앤마이크가 어떻게 서균열 교수를 인용했나 했더니 괴담 유포자라고 기사를 쓴 거군요. 네. 참 학계 왕따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네. 언론들이 이 서균열 교수를 바라보는 시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군요. 아니 그거는 이제 서균열 교수님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저 부분은 이제 제목으로 뽑아낸다는 것이 저게 본질은 아닌데. 저게 본질은 아니죠. 네. 네, 맞아요.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 이제 오늘 또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기 최무영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백도영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또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이분도 최초 원전 설계자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기사가 별로 없어요. 오늘 했는데 네, 아직까지 기사가 안 모르겠어요. 나오고. 제가 아직 잘 못 본 건지. 제가 이분들 기자들이 이름- 많이 온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 이름으로 오늘 오후쯤에 이름으로 한번 구글에서 검색을 딱 해봤거든요. 역시나 기사를 별로 찾아볼 수가 없고, 네 정말 이렇다 할 뭐 좀 우리가 그래도 레거시라고 하는 언론사들에서 많이 찾아보기 5일 전. 어렵더라고요. 3월, 그죠? 2일 전 날짜가 전부 다 과거 기사네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후에는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오후 2시쯤 이때. 뉴스원에는 하나 나온 것 같아요. 네, 뉴스원에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 IAEA 보고서 문제점 설명하는 이정현 대표라고 2시간 전 이렇게 해서 하나 나와 있는 게 있네요. 혹시 뭐 6.15. 사진 기사 아닙니까? 사진 기사? 그런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사진 기사였던 것 여기, 같아요. 19시간 전 나오고 있네요. 이게 어제 건가? 하여튼 지금 6일 오전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거 같긴 해요. 네. 그렇게 기사를 이 어떤 특정 전문가들은 종교인 같은 전문가들은 대서특필해서 네. 소개를 해주고 멋진 그래픽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정말 과학적으로 진짜 검증해서 전문가들에 얘기하는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렇죠. 실어주지 않고. 이 이제 서균열 교수님하고 이제 아까 백도명 교수님, 최무영 교수님이 저희 외신 기자회견 할 때 바로 뒤이어서 그렇죠. 이어서 기자회견을 얘기했었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딱 기자회견 뒤에 걸었던 이 문구가 뭐냐면은 이제 IAEA 그로시 총재 우리하고 끝장 토론합시다. 끝장 토론하자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조선이나 중앙일보가 인용하는 이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 그로시 총재님 오는데 모두 다 납작 엎드려라.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국제기구가 말하면 그걸 들어야지. 네, 납작 그걸 엎드려라. 왜? 아니, 근데 그렇게 스펙 좋아하고 막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스펙이 딸리니까 서울대 막 MIT 막 이런 데 주시는. 그렇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서균열 교수는 MIT 출신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김영리 중앙일보 기자 도쿄 특파원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소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진 팩트보다는 뭔가 권위 있는 기관들, 힘센 기관들, 힘센 세력들, 단체들, 그들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죠. 이분들 평생을 노예로 사는 거예요.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미국이 말하면은 그걸 믿어야 되고, 이런 거죠. 일본이 얘기하면 그것도 믿어야 되고, 근데 중국이 얘기하는 거는 못 듣지 않고, 뭐 이런 전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 자, 그러면 다른 나라 외국 언론들은 어떤지? 사이언스지랑 네이처를 좀 봤어요. 과학지잖아요. 그럼 이런 데는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나? 사실 일본 언론이나 한국 언론이랑 달라요. 네, 핵배수가 이제 태평양에 이제 방류가 되면
위험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전문가들의 얘기를 빌어서. 네. 또 웨이스트 워터라고 지금 쓰고 있군요. 네. 네. 일본은 계속 버릴 것 같다. 이런 거죠. 사이언스 카페, 사이언스지죠. 그 다음에 요 네이처지네요. 네. 요거는 한번 우리가 소개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네. 이미 하셨군요. 네. 요거 뭐 이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 사람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네. 다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은 자기가 잘 뭐 분간하기 힘들면은 석윤열 교수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아까 뭐 물론 뭐 인수위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런 물 마시겠다는 사람도 하나 넣고 네. 정의원도 넣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정윤, 석윤열 같은 사람은 아예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오로지 그런 IAEA에서 얘기하면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냐? 이 얘기만 강조하는 사람들만 그런 과학자들만 언론, 신문에서 다뤄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눈박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 볼까요? 조선일보. 오염수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미국이 문제가 없다는데 그러니까요. 중국은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런. 큰형이 가만히 있는데 네. 둘째 형은 왜 이렇게 반발하고 이러는 거야 이런 거죠. 네. 사대주의에 미국과 중국과 상관없이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미국은 IAEA 보고서가 사실에 바탕하고 있다라면서 도쿄 베이징 특파원이 일본에 조선일보에 베이징 특파원이 있긴 있군요. 이야무개라는 특파원이 있긴 있군요. 네네. 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도 안 쓰길래. 그러니까요. 이벌찬 특파원하고 김나연 기자가 있네요. 그런데 뭐 마우닝이 얘기하는 건 절대 쓰지 않고 그죠. 네. 물론 뭐 늦게 가는 정말 반발. 논리가 좀 유치하잖아요.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중국은 왜 반발할까 이런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니까 조선일보는 또 영향이 없다 이런 취지로도 썼네요. 한국 바다에 삼중수소 영향 없다. 네. 3km 지나면 영향 없다. 일본 정부나 아니면 이제 IAEA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있는 겁니다. 네, 7월 5일자에. 한국 그 기자들의 이제 그 받아쓰기 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좀. 네. 그게 이제 습관이거든요. 네. 왜냐면 의심하지 않고 권위 있는 곳이 얘기하면 그냥 받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신생 매체나 혹은 들어보지도 못했던 과거의 자기 기억 속에 별로 이렇게 그냥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아까처럼 저런 식으로 힘없어 보이는 민주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와서 얘기하면 비아냥되는 투로 막 질문해서 결국 그 사람이 기자회견을 할 용기조차 나지 않게 만드는. 네, 근데 이제 저는 김영기 씨 저희 더 탐사 보도를 이제 그 가지고 저렇게 그 자기 칼럼을 저렇게 쓴 거를 보면서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게 주목을 받고 커질 것 같아. 그런 두려움이 한켠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 전략으로는 안 되고 밟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무시했다가 지금 오히려 압도당할 것 같으니까. 네, 근데 뭐 그 밟는다고 발표집니까? 네. 아니면 일본에서 뭐 좀 하나 써봐 이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뭐 하나 쓸 거 없어? 이렇게 또 한국에서 연락이 왔겠죠. 그랬더니 기사 쓴 지 한 달 됐는데 하나 써야지 이런 또 신호를 또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하나 정도 쓰더라고요. 와, 보니까. 편하게 사시네요. 네. 참. 네. 보니까 중앙일보 역시 오늘 중앙일보 많이 나옵니다. 아니 제가 계속 오염수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중앙일보에서 오염수 키워드로 이렇게 쫙 봤어요. 근데 뜬금없이 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그 보도들 가운데 윤석열 씨가 이제 그 한인 과학인 대회에 방문한 이 기사가 이렇게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오염수가 뭔 상관이 있죠? 사실 오염수라는 글자도 안 나와 있어요. 그 기사에. 아, 그런데? 근데 이게 과학을 믿어야 된다. 계속 이러니까 이게 끼어들어갔나? 검색어에 뜬금없이 윤석열이 지금 걸려들어요. 네. 근데 우리 그 지난번에 토요일 날 주말 집회할 때 캐치프레이즈가 윤석열이 오염수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또 같이 이제 검색이 됐을 수도 있는데 농담입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과학과 자유를 지키는데 정말 앞장서는 우리 윤석열 씨. 과학이 저희가 자유를 추천하는- 지키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참 사실 이 말도 정말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오염수 검색하니까 윤석열이 네. 나왔다는 것도 중앙일보가 의문의 일패를 좀 던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재밌어서 제가 하나 넣어놨어요. 특이합니다. 네. 오염수 기사를 많이 쓰긴 썼는데 대부분 IAEA 보고서를 정당화하기 위한 네, 그런 네. 기사들. 네. 산업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우리 같으면 이제 일본의 그 경제산업부 니시무라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랬네요. IAEA가 일본과 결탁했다고 믿을 수 없어. 이 사람도 신앙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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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신앙인이 많아요. IAEA 교. 네. 네. 종교로 지금. 네. 아니 IAEA가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 요청으로 용역을 한 건데 결탁 당연히 그 가능성이 높죠. 그럼 돈을 믿을 수 없다고. 받았는데 그죠? 왜 그걸 의심하지 않습니까? 네. 참 니시무라랑 아마 뭐 산업부 장관하고도 뭐 연락을 하는 사이겠죠. 네. 윤 대통령은 뭐 아무 말 대잔치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과학이 자유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하다. 이게 뭔 뜻인가? 이게? 이분이 6월 모평에 국어 문제를 보고 어려움을 느낄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시험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본인의 국어 실력이 문제예요. 예. 그런 또 깊은 뜻이.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중앙일보의 그 검색 알고리즘이 지금 뭔가 이상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염수 치면은 윤석열이 나오는 네. 이런 이상한 작동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염수 치면 오염수 검색했더니 지금 윤석열이 1번으로 나왔다잖아요. 굉장히 똘똘한 AI. 중앙일보가 검색의 검색 알고리즘이 지금 특이해요. 중앙일보 기자는 좀 실망스러운데 그 AI는 좀 상당히 아마도 이 지난 주말 집회를 참석했던 AI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요 이제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광고를 좀 하고 네. 갈까 합니다. 광고 좀 듣고 가시죠. 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저렴한 가격, 전 제품 무료 배송, 더 탐사물을 이용해 주세요.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라.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방금 이제 댓글 보다가 제가 빵 터졌는데 알고리즘이 과학적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오염수를 치니까 윤석열이 나오는 이 중앙일보의 검색 알고리즘이 상당히 과학적이다. 네, 언론 자유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광고 상품은요. 제가 좋아하는 거네요. 퀴킷의 매콤 한입 춘천식 닭갈비. 춘천식 닭갈비면 제가 또 시식을 해봐야 돼요. 한번 드셔보시죠. 닭갈비도. 춘천식 닭갈비 제가. 이게 닭갈비는요, 춘천에서 먹는 닭갈비랑 다른 데서 먹는 닭갈비는 너무 달라요. 달라요 맛이. 많이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또 어떻습니까? 모르죠. 이거는 맛있어요. 이제 본토 춘천식 닭갈비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좀 이렇게 서울 입맛에 약간 특화된 느낌이 좀 있네요. 약간 매콤 달달한 것이 맛인데, 뭐 이 정도면 아주 퀴퀴 음식치고는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닭 쏘는 맛이 있고, 춘천 닭갈비 맛은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닭 쏘는 맛이 있고. 우리 또 박태영. 네, 저도 춘천에서 닭갈비 좀 먹어본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정직한 광고. 춘천 닭갈비 맛은 아니다. 춘천 닭갈비 맛은 딱히 아니에요. 그런데 근데 이게 자꾸 먹으면 이게 손이 가는. 약간 중독성 있는 매운 맛이에요. 특히 이게 뭐냐면 퀴킷의 장점은 그거잖아요.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거. 빨리 먹을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춘천 닭갈비 먹으려고 하려면 경춘 고속도로 달려가야 돼요. 가서 그렇죠. 먹어야 되지. 여기 서울에는 없어요. 똑같은 게. 아니 물론 이제 춘천식 닭갈비 먹으면 춘천에 가서 정식으로 시켜서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드셔도 그럼요. 아쉬움을 달랠 수 있어요. 매콤한 닭갈비. 그리고 이게 이제 뼈 없는 닭고기죠. 뼈 없는 닭갈비.
닭봉이라고 하는 닭 날개살은 닭다리만큼 육질에서 이제 지방이 적고 육즙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부드럽고 도톰한 닭 안심도 함께 사용해 더욱 푸짐합니다. 아니 이게 퍽퍽한 살이 없어요. 너무 맛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네이티브 봤을 때는 네, 저는 딱 좋습니다. 딱 좋죠. 네. 이게 서울 맛이야. 안 드세요? 안 드세요? 네. 근데 춘천 닭갈비만 먹었던 사람들은 못 먹습니다. 근데 이거는 맛있어요. 네. 서울에서 닭갈비 못 아니 원래 진짜요? 못 먹겠더라고요. 네. 원래 춘천 막국수도 그래요. 춘천 또 원래 원조 막국수는 다 텁텁하거든요. 그것도 서울 사람들은 또 별로 또 안 좋아해. 그렇죠. 그게 좀 달라요. 그게 뼈 없이 순살만 되어 있어서 이름 그대로 매콤 한 입, 아주 간편하고 포만감 드실 수. 저는 조금 더 매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매운 거 잘 먹거든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네. 국내산 생양파를 사용한 맛깔나는 태양초 고추장 양념으로 잡내 없이 깔끔하게. 이게 생양파가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이제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이런 느낌이 나는군요. 춘천식 닭갈비 지금 더 탐사몰에서 퀵킷 닭갈비 한 팩만 사셔도 무료 배송입니다. 두 팩에 20% 할인가로 가져가시고요. 한 팩이 얼마냐 하면 1,600원이네요. 350g. 괜찮네요. 춘천 닭갈비가 요즘 좀 올라서 이거보다 좀 더 비쌀 거예요. 그리고 두 팩은 16,900원. 이 정도면 두 팩 정도면 가족들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이 제가 이제 춘천 닭갈비랑 좀 다르다고 얘기했지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네, 살이 매운 너무 느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뭔가 말랑말랑하면서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야, 지금 참 간편식들이 거의 진짜 제대로 먹는 맛에 거의 근접해 갑니다. 그러니까요. 예. 대단해요. 기술이. 저 같은 여자도 이제 시집가서도 소박 맞지 않을 수 있는 저거 이제 가서 네. 그릇만 바꾸면 돼요. 네, 맞아요. 진짜 네. 요즘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춘천에 있는 닭갈비 사장님들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퀵깃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많이 따라왔어요. 제가 옛날 한번 춘천에서 닭갈비만 먹다가 서울에서 한번 닭갈비도 먹는데 너무 다르더라고요. 다르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근데 그 서울 사람들도 좋아하더라고. 약간 그 달고 뭐 이런 약간 그런 맛 있잖아요. 그쵸.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죠. 자, 닭갈비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오늘 또 해야 될 게 많아서 계속 넘어가시죠. 3부. 오늘도 시민언론 더 탐사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두 군데를 통해서 동시에 라이브 진행 중이고요. 스튜디오 더 탐사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스태프들이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더 탐사 구독과 함께 슈퍼챗 후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뭐 광고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동접을 계속 1만 명으로 유지를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미디어 비평, 언론들이 지금 IAEA 우리 보도에 대해서 특히 이제 IAEA 종합 보고서, 최종 보고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보도를 하고 있는지를 쭉 한번 짚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이제 조르세티의 이제 제보도 좀 하루를 쉬어가는 때고 저희도 뭔가 새로운 탐사 보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은 지난 숨가쁜 과정들 한번 좀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언론들은 이제 우리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맞아요. 사실 저희가 다른 탐사보도 지금 취재 끝낸 것도 있고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분들. 사실 기자들은요, 그 기사 쓸 기사거리 있잖아요. 아이템 없으면 진짜 거지예요. 정말 거지랑 똑같아요. 구걸하러 다녀야 돼요. 아이템 구걸하러. 근데 지금 더 탐사는 지금 아이템이 밀려 있습니다. 아이템 방송할 게 지금 밀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아이템 부자인 것 같아요. 더 탐사. 제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워낙 이제 이번 주는 우리가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걸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되기 때문에 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후쿠시마 이슈에 집중을 하고 그러시죠. 있는 겁니다. 자, 7월 5일자 조선일보 기사. 그 유명한 김병일 기자잖아요. 네. 네. 하루에 김병일 기자는 더 탐사를 공격하는 전문 기자죠. 그렇기도 하고 뭐 하루에 뭐 10개, 20개까지 기사를 쏟아내는 아주 신공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루에 10개를 쓴다고요? 와우. 이분 대단하네요. 근데 보니까 주로 이제 트위터 이런 것만 보고 이렇게 온라인에서 주로 기사 쓰시는 그럼 30개도 쓰죠. 예? 네. 그래도 30개 써도 대단한 거예요. 아무튼 그 기사를 찍어내는 거의 공장. 네, 공장급 네. 기자. 자, 그런데 역시 이런 기사는 역시 쉬워요. 누구 이렇게 그냥 트위터 이렇게 보고. IAEA 총장 트위터에 역사에 기록될 쓰레기 잘 썼네. 저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은 역사에 기록될 쓰레기라고 한 거를 또 제목에 달아서 개딸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예의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IAEA 사무총장에 대해서 예의를 안 지키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또 근데 그러면서 제명인의 마을 얘기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한번 슬쩍 건드리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맞네. 네, 근데 뭐 이렇게 조선일보 보시는 분들은 네. 역시 개딸은 좀 예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그로시가 그 한국 이 기자에게 범한 그 무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노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항상 우리는 금요일날 만나러 가면은 그로시가 저 못 알아볼까봐 좀 걱정이에요. 이거는 이 정당한 분노예요. 네, 정당한 분노. 그러니까요. 민주 시민들이 IAEA 총장에게 당신이 해명해라. 당신이 제대로 말을 하라. 당신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제대로 말을 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용어 선택이나 이런 게 좀 거칠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 진이나 핵심을 좀 봐야죠. 지금 한국인의 왜 그렇게까지 민심은 하는지. 절대 차분하지 않다.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절대 관대하거나 일본처럼 그렇지가 않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쓰레기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개딸이라고 씁니다. 개딸인지 아닌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리고 개딸에 대한 뜻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네, 이렇게 아주 야비하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이라고 되어 있네요.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예, 9개월 남은 후쿠시마 괴담 수명이라면서 이게 좀 된 건데 이게 이제 내년 4월 총선만 끝나면 민주당 지금은 반대하지만 얘네 목소리에 쏙 들어갈 거다. 예, 예전에 광우병 때도 그랬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총선 때문에 지금 후쿠시마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렇죠. 뭐 총선 때까지 지금 이 이슈가 이어질까봐 좀 두려운 것 같긴 한데.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는 네. 걸. 아니 당연히 뭐 민주당이 사실은 총선을 의식해서 이렇게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주장할 수는 있는 거예요. 어차피 정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심의 흐름, 그죠? 민심의 지지를 얻는 게 정치인 건데. 당연히 지금 뭐 후쿠시마 오염수 그 방류에 대해서 80%가 넘는 국민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우려들을 반영을 해서 IAEA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후쿠시마의 오염수 문제를 괴담으로 만든 다음 이거를 광우병 때하고 또 연결시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저희 뭐 청담동 술자리 지금 경찰의 수사 결론도 내지 못했는데 모든 걸 다 그 더 탐사 관련된 보도는 기승전 또 다른 청담동 술자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청담동 술자리는 완벽하게 자기네들이 가짜뉴스라고 낙인을 찍어놨으니까 그쪽으로 모든 보도를 다 글로 비교하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 광우병 이것도 다 괴담으로 이거 자기네들이 그 결론을 지어놓고 모든 이와 유사한 내용들 정당한 의혹 제기들을 전부 다 광우병 괴담으로 그냥 묶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제한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안심하고 먹는 분들이 더 생긴 거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당시에 그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을 허용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인접국인 캐나다나 멕시코조차도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이상 넘은 쇠고기는 수입을 안 했단 말이에요. 빗장을 걸어 잠궜단 말이에요. 그 조선일보 주장하는 대로 30개월 이상 수입 쇠고기, 광우병 이건 다 괴담이야, 다 풀어 라고 얘기했다면 미국 내에서 소비돼야 될 30개월령 쇠고기가 전부 한국으로 수출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이 쇠고기 쓰레기 하치장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돈 내고 매립을 해야 될 이 쓰레기 쇠고기를 돈을 받고 한국에다 파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상황이 발생을 할 뻔했던 겁니다. 우리 양상훈 선생님. 예, 그걸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도 나오네요. 그죠? 네. 요거는 어디서 2021년 기사인가요? 그냥 구글에서 딱 치면 예. 이게 딱 나옵니다. 네. 제가 이 기사에서 아마 네. 인용한 네, 부분 네. 같아요. 제가 이 광우병으로 제가 2008년도에 제가 그 한국기자상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양상훈 이분보다는 제가 더 예,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광우병 문제하고 굳이 연결을 하자면 후쿠시마 핵폐수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후쿠시마산 수산물 쪽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핵폐수 방류에 대해서 IAEA가 안심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할 게 지금 83개 종류의 피쉬 샘플에 대해서 물고기 샘플이 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그 문구를 들고 아마 분명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제한을 열어 제낄 그렇죠. 겁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도 엄청 속이잖아요. 지금 분명히 그거 할 거란 말이에요. 적발됐다 하면은 그 일본산인데. 그러니까 지금 IAEA 보고서는 그 도쿄 전력이나 이제 일본에서 건네준 데이터를 기초로 내려진 결론이다라고 하는 이건 굉장히 정당한 비판이고 이러한 비판을 해야만 지금 IAEA 보고서에 담겼던 83개 어종에 대한 샘플 조사 결과는 IAEA가 독자적으로 실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본에서 그냥 그 실시한 결과가 이렇다고 하니까 그걸 보고서에 담아준 거예요. 그냥 담아준 게 아니죠. 예, 100만 유로의 돈을 받고 담아준 거예요. 예, 분명히 조르세티가 얘기했잖아요. 그 100만 유로 후에 보고서 초안이 건네졌고 그걸 보고 일본 애들이 수정을 요구를 했는데 그 수정 요구한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83개 어류 샘플 조사 결과 그 일체 OBT라고 하죠. 그 삼중수소가 이제 관찰되지 않았다. 이 내용을 일본 정부의 요청대로 그냥 박아준 건데 지금 조중동식으로 IAEA를 신으로 섬기는 이런 방식에서 IAEA가 보고서를 그냥 그대로 이거 가장 과학적인 보고서로 이 국제적인 나라가 단지 따라야 될 이런 보고서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수산물 수입 금지 풀어야 돼요. 네. 지금 요 화면에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경향신문 기사 나와 있네요. 30개월 이상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부위 수입을 촛불이 막아냈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런 거예요. 2008년에 촛불 열심히 들고 나가서 우리 국민들 건강권 지켜낸 거네요. 검역주권 지켜낸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죠? 이게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이게 무슨 괴담인가요? 네, 정말 그 무책임합니다. 우리 언론들. 네. 기억력이 없는 건지 그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그죠? 아까 이제 권지영 기자 얘기를 했잖아요. 30개월령 이상 딱 치면 바로 딱 나온다고. 표로 딱 나오네요, 이게 보니까. 당초에 합의한 것은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수입이 가능하게 만들었었는데 이게 바뀐 거네요. 바뀐 겁니다. 네. 이걸 왜 부인하는 거죠?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국민들이 바보인 줄 아십니까? 이게 다 검색이 가능해요. 이거 제한을 안 했는데도 사람들이 괜찮다, 맛있다 이러고 먹는 게 아니라고요. 저거는 이제 참고로 그 미국 연방 관보에서는 미국에서 한 해 4마리에서 5마리 정도의 광우병소가 도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언급을 했어요. 근데 4마리에서 5마리의 광우병 감염소가 도축이 되면 그게 시중에 유통이 됐을 때는 1만 명 이상이 그 쇠고기를 먹는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위험한 겁니다. 근데 네. 모든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95%가 30개월령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30개월령 이상 소만 수입을 제한을 하게 되면 사실상 광우병 위험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좀 위험한 거는 미국은 그 이력 추적이 안 돼가지고 여기 방목해서 키우잖아요. 네. 그리고 정확하게 원령이 이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도축하기 전에 이빨을 보고 대충의 원령을 판단을 해서 이게 30개월령 이상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냥 어림짐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런 위험성들은 있음에도 그래도 30개월령 이상 소의 수입을 막았기 때문에 우리 양상훈 조중동 기자가 그래도 마음 놓고 미국산 쇠고기 그나마 먹는 거예요. 그 탈이 지금 안 나고 있는 거고.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일본 외무성 간부 A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미나마타 병도 잊혀지지 않더냐 이런 얘기.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우리 수산업자들에 대해서 우리 네. 언론들이 유독 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정말 수산업자들의 생계 문제도 정말 심각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계가 걱정이 되면 더더욱 이 오염수 투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계속 이분들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얘기하지 마. 네. 계속 말하지 말라고 좀 얘기하고 네.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네. 광우병 위험을 이제 너무 과장하면은 이 수입 쇠고기 업자들이 힘들어진다. 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뭐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선에도 이런 플랜카드를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랜카드를 걸고 있는 또 이제 단체들이 생겨나고 또 그거를 그대로 또 받아 쓰는 언론. 네. 바다는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는 네. 그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네. 우럭이 뭐 비행기 타고 그 출입국 관리소를 통과해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수갑 채워놔야 된다고. 아니 출국 금지되는 것도 아닌데 일본산 우럭이 한국에 못 온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물론 이제 이 화로차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일본산 수산물들이 화로차 통해 들어오는데 그게 후쿠시마산인지 어디 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막 들어오는 우리 이제 수산 과학연구소 소장님인가요? 그분은 이제 절대 후쿠시마산 우럭이 헤엄쳐가지고 한국에 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헤엄쳐서 올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화로차를 타고 올 수가 있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네. 자, 그다음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고요? 네, 일본 이제 기시다 총리가 다음 주 또 방한해서 오염수 이해를 구하겠다. 네, 또 이렇게. 방안이 아니고요. 기사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지금 우리 룬 대통령이 지금 몸을 사리잖아요.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 기시다 형님이 굉장히 제일 지금 민감해하는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전혀 쉴드를 안 하고 있어요. 네. 한 말을 거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시다가 지금 괘씸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불러내가지고 또 손목을 비틀 겁니다. 잠깐만 보자고 또 룬의 손목을 비틀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손을 잡고 있지만 지금 비틀고 있는 거예요. 웃는 표정이 어색하네요. 네, 좀 아파하는 듯한 표정입니다. 네. 참. 또 만나서 또 말 좀 하라. 이런 주문을 받을 것 같아요. 왜 조용하냐, 요즘에. 네, 이제 어버버 하면서 이제 형님 말이 맞죠. 이러면서. 그러고 넘어갈 거예요. 또 일본 외무상, 또 일본 언론 플레이 놀아날 겁니다. 우리 룬 대통령 한마디, 기시다 총리가 한마디 하겠죠. 인터넷 언론사 더 탐사 거기는 어떻게 된 거냐. 통제가 안 돼? 고통을 보여준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고통을 좀 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는 기시다나 룬 대통령 둘 다 저희 더 탐사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 본인 스스로는 동병상련의 피해 호소인으로 피해 호소. 아픔을 같이 공유할 수는 있겠습니다. 더 탐사 가짜 뉴스를 이렇게
때려잡기 위한 뭐 공동 성명이 발표되는 거 아닌가 혹시 모르겠네요. 아마 오늘 그 수리남에서 오후 3시부터 했던 수리남에서 저희가 오스트리아 검찰에다가 IAEA의 간부들을 고발하는 프로를 진행을 했었는데 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어요. 1시간 동안 400만 원 와. 소송비, 변호사비가 모였어요. 네네. 야, 그래서 좀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이제 그 방송 끝나고 회의를 하면서 일본 그 도쿄지검, 동경지검 네. 특수부가 그렇게 유명하답니다. 네, 맞아요. 네. 우리나라 특수부, 우리나라 서울지검 특수부가 벤치마킹으로 하고 있는 곳이 일본 맞습니다. 도쿄지검에 있는 특수부거든요. 도쿄지검에다가 하야시를 비롯해서 니시무라 같은 사람들을 네. 이제 뇌물공여죄로 네. 고발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나라는 얘기도 오늘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뇌물죄가 성립이 할까요? IAEA가 그 공무원으로 의제가 될까? 이제 그리고 동경지검에서 이거 제대로 수사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대신 그래서 저는 일본 법원의 손해배상, 명예훼손, 저희 더 탐사에 대한 명예훼손. 분명히 그렇죠. 저희 더 탐사 100만 유로는 모르지만 그 유출된 건 문서가 맞잖아요. 유출된 건 맞는데 문서 유출도 다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일본 법원에다가 이제 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 재판이 열릴 때마다 이거 굉장히 뜨거운 국제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런 방법 명예훼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완전 지금 조용해요. 이상합니다. 네. 정상회담 때도 그러면서 오늘 또 저 은선표 강상면 땅 그거는 또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백지화 시켜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지율이 이제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네. 이제 눈치를 지금은 보긴 이제 보는 건가요? 지금은 올려야 되는데 그 기시다 그 형님을 그 쉴드 치느라고 지지율이 너무 많이 까먹었잖아요. 기시다는 올라갔는데 덕분에. 네. 기시다는 50% 이상까지도 올라갔어. 물론 지금은 조정을 좀 받기는 했던데 옛날에 모닝 컨설트인가요? 거기서 거의 그 꼴찌를 서로 엎치락뒤치락 했던. 근데 지금은 워낙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지금 뭐 단독 꼴찌 같은데 지금 윤 대통령이, 룬 대통령은. 네. 근데 속으로 좀 배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와줬는데 기시다는 도와줄 생각 안 하잖아요. 네. 뺏어갈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룬 대통령이 이제는 형님 이제 저도 이제 바닥이고 이제 이번엔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입을 좀 닫고 있으려고 하는데 기시다 일로 와봐 이러는 거지나 지금. 보자고 한 거죠. 네. 저 잠깐 왜 조용하냐. 좀 보자. 이렇게 한 거죠. 이러면 저쪽에 그 미국에 있는 저 바이든 형님이 화내. 그러니까 이거 응?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얘기했던 거랑 좀 달라진 거냐. 이렇게 좀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룬 대통령. 걱정은 국민이 하고 정부는 감추기에 바빴다. 네. 여기 보면 오염수 방류 입장에 신중했던 대통령실. 신중했군요. 포기는 신중했겠습니다. 전혀 신중하지 않았죠. 네.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주째 이거 하고 있잖아요. 뭐 또 근거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있습니까? 동아일보에서는. 이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동아일보가 알아봤더니 민주당이 제기한 문제 제기가 근거가 부족하더라. 네, 그래서 일부는 검증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그럼 동아일보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거를 어떤 근거로 메웠나 봤는데 내용이 없어요. 이분도 약간 김영기 기자랑 약간 비슷한 사람 같은데요. 네. 뜬금없이 그냥. 네. 그러니까 그 IAEA가 WHO를 또 인용을 했나 봐요. 국제기구가 안전기준을 지지했다. 그러면서 마치 WH도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뭐 승인해 준 것처럼 네. 그런 말을 하는데 글쎄요. 거기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여기 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 중에 알프스 처리와 희석 단계를 거치면 삼중수소의 농도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알프스로 해도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IAEA는 삼중수소가 남아도 충분히 바닷물하고 희석하면 기준치 이하로 내려보낼 수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바닷물하고 그 알프스 정화된 물하고 이렇게 그 뭐 섞어서 이렇게 그 희석을 시켜서
육지로 버린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될 수가 있잖아요. 희석의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그 바닷물하고 섞어서 희석을 시킨 상태에서 바다로 내보내면 그 희석시키는 의미가 그러니까요. 뭐가 있어요? 어차피 그냥 내보내도 바다 속에서 희석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거기 나오죠. 조르세티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바닷물과 섞어서. 그렇죠. 절대 이제 그 농도를 측정을 할 때 그 바로 이렇게 그 알프스에서 정화된 물이 아니고 알프스를 거쳐서 나온 걸 바닷물하고 섞은 상태에서 측정을 한다. 농도를 측정한다. 네, 측정을 하기 위해서 섞는 거지 우리가 건강에 해롭지 않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측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바닷물을 가져와가지고 희석을 시켜서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바다로 내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건. 이거 너무 한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측정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바닷물하고 섞어가지고 기준치 이하로 떨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육상에 뭐 농업용수로 쓴다든지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러면 의미가 있는데. 그 바다에 또 섞이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구글 또 역시 검색창에서 네, 검색창에서 IAEA를 제가 오늘 오전 11시 한 14분쯤에 한번 쳐봤어요. 쳐봤더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 이제 IAEA의 어떤 입장만을 실는 그런 보도였고 이걸 비판하거나 좀 그런 뉴스는 정말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를 쓴 언론사가 정말 없었다는 얘기예요. 한겨레가 조금 그래도 취재를 좀 한 것 같은데요. 네, 한겨레 기사는. 한겨레만 조금 비판적인 논조로 그렇게 기사를 썼고요. 그 시료 채취 이제 그 3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우선 한 번만 한 상태에서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거는 한겨레에서 잘 찾아낸 거예요. 잘 찾아낸 거예요. 네. 뭐 이 정도 이제 했는데 뭐 한겨레 뭐 조중동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한겨레나 경향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우리 약간의 그래도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볼까요? 경향신문을 한번 봤는데 일단은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기사는 이거였어요. 국민의힘이 IAEA 보고서 방류 노책임 문구는 당연하다라고 한 거.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당연하다 그랬군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당연한 겁니까? 끝까지 끝까지 정말 아니, IAEA 입장에서는 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IAEA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IAEA 보고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IAEA 보고서 신뢰하라 해놓고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건 당연하다. 일본이 다 관리하는 거다. 그럼 일본을 믿으라는 얘기인가요? 뭔 얘기인가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 기사에 저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한다든지 반박이 없고 그냥 그대로 국민의힘 주장은 그냥 맞습니다. 단순 전달만 했어요. 그러네요. IAEA는 과학적 결과로 자문하는 기구고 모든 것은 일본에 관리해야 되는 거 설명을. 그냥 국민의힘 설명을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저 박은경 기자가 얼마 전까지 그 베이징 특파원을 했거든요. 베이징 특파원을 했군요. 네, 꽤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은 이분의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베이징 그 지금 외교부 대변인 성명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그 언론들이 얼마나 지금 이 오염수 방류 그리고 IAEA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차라리 취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경향신문 기사들 한번 쭉 볼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그 오염수라는 키워드를 한번 다 이렇게 한번 쳐왔었잖아요. 경향신문에서도 쳐봤는데 물론 이제 뭐 사설에서 좀 비판하는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기사가 많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경향신문은 잘 기사를 그냥 안 쓰는 쪽으로 이렇게 좀 각을 잡은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보면 7월 5일 날 기사가 그래도 한 몇 건 있는데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뭐라 한 거. 그리고 뭐 선일종을 좀 비판한 거 좀 있네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비공식적으로는 IAEA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 공식적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하는 이야기하는 건 또 뭔가 이게 또. 아무튼 뭐 좀 쓰긴 썼는데요. 7월 5일자 기사가. 쓰긴 썼는데 그냥 뭐 이렇다 할 만한 기사가.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이제 IAEA 보고서를 뭐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든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분석하든지 해서 IAEA 보고서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는 기사가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되게 좀 형식적인 기사들. 여야의 공방으로 또 역시 네. 썼군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경향신문 이 기자들이 참 힘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이런 거는 쓰면 안 되는 기사 아닌가요? IAEA 사무총장이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마지막 한 방울까지 확인했다 이런 말은 기사로 쓰면 안 되죠, 이거는.
예, 저 말을 통해서 저 말 뒤에 전달하고 차라리 괴담 이렇게 붙여주던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요? 도대체? 저게 똑같은 거는 2008년도에 우리 정부에서 그 미국산소 이제 수입 방침 그 위생 검역 조건을 대폭 완화해서 30개월령 이상까지 소도 수입하겠다라고 밝혔을 때 일면톱을 통해 가지고 그 이 정부의 그 수입 허가 조치의 문제점들 미국 연방간부까지 뒤져가면서 썼던 그 2달 동안 물론 제가 중심이 되고 후배들이 같이 해서 2달 동안 그 기사를 써서 결국은 그 30개월령 이상 미국산소 수입을 막아낸 거는 사실 그 당시 경향신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촛불 시위할 때 시민들이 경향신문 일면 기사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진실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 거리 대행진하면서 경향신문 앞을 지날 때 경향신문 힘내라고 얘기하고 그때 신문 부수가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그때 당시에 그 보도를 하면서 경향신문 부수가 10,000부가 증가가 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랬던 경향신문이. 네. 네, 그랬던 기자가 지금 이제 잘려서 지금 더 탐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 거죠. 아, 그 기자님이 지금 안 계셔가지고. 네. 이런 네, 안타까워요. 상태입니다. 네. 네. 자, 그다음 한겨레 한번 봅시다. 네, 한겨레 그나마 이제 한겨레였는데요. 시료 분석을 끝내지 못한 채 보고서를 내놨다는 사실을 찾아냈네요. 네, 그래서 원래는 신뢰성 자해 보고서다. 3회가 3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네. 한 번만 했군요. 네. 네. 그래서 신뢰성을 스스로 IAEA가 허물어뜨렸다 이런 비판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좀 꼬집어줬습니다. 네, 사실 이제 IAEA 보고서 이제 최종 보고서 나온 다음에도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 진짜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그나마 한겨레. 그렇죠.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해요. 좀 아쉽죠. 네. 네. 이것도 또 추가로 오염수 관련된 기사 좀 더 찾아봤네요. 네. 어떤 기사들이 있나 볼까요? 네. 뭐 여야 공방, 여야가 어떻게 발표하는 이런 내용만 역시 좀 형식적인 뭐 기사들. 네. 그러니까 이 시점에 본인들 한겨레가 경향이나 한겨레가 해야 될 거는 본인들이 스스로 취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 이쯤 되면 저희 더탐사고 민들레에서 보도했던 IAEA하고 일정부의 검은 거래 보고서 사전 유출한 거는 좀 팩트로 확인이 되잖아요. 증거로는. 그러니까 저희보다는 출입처를 더 많이 드나드시고 좀 그 관계자들한테 질의하기가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물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기사들을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보니까 MBC가 뭐 이렇게 그 태평양 그 섬나라들 그 구스타포랑 같이 컨퍼런스 회의를 하면서 구스타포가 이거 일본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뭐 영상을 또 확보를 하긴 했더라고요. 네네네. 뭐 그렇게라도 좀 취재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새로운 정보를 내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IAEA 이 종합 보고서를 과연 우리 정부가 지금 또 검증을 하겠다는데 이 내용을 언론들이 먼저 한번 지금 다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다 서치를 하고 정부가 한국 정부가 이 종합 보고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은 제대로 분석을 했는지 아닌지 또 한 번 또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단독 경쟁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럴 때 만약에 단독을 내기 위해서라도 경쟁을 하면 좀 아름다운 경쟁처럼 보일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뭐냐하면 한국 정부가 아마 내일이나 뭐 며칠 내로 그 종합 보고서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또 국민의힘이 또 뭐라 그러고 또 민주당이 뭐라 그러면 또 여야 공방으로 해서 그쵸. 저 사람들 맨날 싸운다 끝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죠. 예.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 스스로 그 발로 뛰어서 얻은 팩트를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보면 그 여야 공방 단순 중계에 머물러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정부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의 입장도 전달을 한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언론이다 이렇게 자유하고 자, 그리고 KBS 기사를 또 초이스를 했네요. 이건 어떤 취지로? 이게 그나마 이제 IAEA의 최종 보고서를 그 IAEA 입장에서 다룬 기사들만 있었는데 여기는 발표 이후에도 남는 의문점을 의문점이 해가지고 있다고. 하나하나 짚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봤는데 이게 보니까 제대로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떤 의문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IAEA가 좀 해명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들이 IAEA를 위해서 해명을 해준. IAEA가 하지도 않은 말도 지금 해주고 있군요. 그런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IAEA의 입장에서, 입장에서. 네, 일본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이렇게 네. 가장 기가 막혔던 게 이제 저는 그 후쿠시마 원전 추수구 앞에 고물망 안에서 발견된 우럭 이제 세슘 마크 180배. 기준치 180배가 나와서 되게 그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걱정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도쿄전력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라서 위험을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게 답변인 거예요. 이거 도쿄전력에서 발표한 내용 같이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문점을 지금 뭐 시민단체라든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쿄전력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IAEA 그로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여기 식인 보면 거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바다가 아니라서 위험을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누가 보고 있습니까? 도쿄전력이. 주어가 없는데? 도쿄전력이 관리하고 도쿄전력이 관리하고 있다고 했고 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논의한 대상이 아니라고 누가 본인이 보고 있나 보죠. KBS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가요?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IAEA 보고서를 그냥 그대로 그 단순 전달하는 것은 자기네들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IAEA 보고서의 의문점들을 제기를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자신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냥 얼버무리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 KBS 보도를 보면 뭐가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종합 보고서에 저희가 어제도 보도했습니다만은 락피쉬, 네, 우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죠. 왜 그런 거 지적해야죠. 지적하면 되는 건데. 이야, 기가 막히네요. 네. 네. 그리고 다음 내용 뭡니까? 자, 중국 얘기인가요? 네. 중국 외교부는 IAEA의 안정성 평가가 해양 방류 방안에만 한정돼 있다고 비판을 했다. 오염수 처리를 위한 다른 방안은 있는 건가라고 하니까 뭐 이런 방안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기자가 얘기를 5가지가 있었고. 네, 5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왜 그랬는지를 그로시의 발언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아, 그로시는 직접 이번에 가서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IAEA의 어떤 보고서가 아직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IAEA의 발언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오히려 여기 라파엘 그로시가 네. 들어가면 안 되고 네. 라파엘 그로시를 굳이 넣는다면 우리 그 이제 이정현 대표나 네. 그런 사람 인터뷰 그런 사람 인터뷰 넣어야죠. 없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러니까 IAEA 보고서가 여전히 뭔가 남는 의문점이라고 정리한다고 얘기한다면 네. IAEA 보고서 내용을 그로시의 그 주장을 통해서 의문점을 해소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야, 어제 이거 KBS 언제 보도된 건가? 이거 보신 분들은 이거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다고 어제 우리 보도입니다. 문 대통령이 그 수신료 그 분리징수 처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보도를 한 거죠. 네, 네. 너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네. KBS 지금. 예. 그러니까 뭔가 구색은 맞춰야겠는데, 네, 막 반박하기는 힘들고, 예. 이러면 안 되는데요. 네. 정말 아유 참. 네. 야, 이거 해류 순환에 대해서도 네. 앵커가 질문을 했네요. 10년 한반도까지 오는데 10년 걸린다 아니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건 얘기입니까? 10년이 걸린다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건 그러니까 10년이 걸린다, 아니다, 10년까지 안 걸리고 더 빨리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떠냐라고 하니까 이제 기자가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오는데 뭐 220일 후에 제주 앞바다에 오긴 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학자들이 괜찮다고 본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 근데 저런 참신한 주장 저는 처음 보는데 우리 해양수산부조차도 돌아오는데 10년 걸린다는 얘기 안 해요. 5, 6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 하죠. 맞습니다. 예. 10년 걸린다는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10년 걸린다 그러면 굉장히 먼 미래를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뭔가 많이 희석됐을 것이라는 안심을 주잖아요. 이게 괴담인데. 내가 지금 이 기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세슘이 220일이면 일단은 이 농도가 많이 희석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 뭐 이런 말이잖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왜 이러십니까? 네. 수신료 분리징수 이런다고 막아지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위험하네요. 그래서 좀 기대하고 봤다가 황당해가지고. KBS까지도 네. 이렇게. 그래도 MBC가 그래도 나름 또 뭐 패기를 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MBC가 네. 좀 기대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KBS 너무합니다. 네. 믿을 건 저희 더 탐사하고 민들레박 그리고 시민들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 예. 저희들은 시민들의 명령에 따라서 뭐
우리 시민들이 뭐 분리징수하라고 저희한테 얘기는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오직 시민들, 오늘도 수리남 같이 이제 진행을 3시에 우리 라이브를 하면서 1시간 동안 400만 원의 돈이 모이는 걸 보고, 수리비가 모이는 걸 보고, 이건 우리가 다른 데 눈을 돌릴 시간도 없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네. 시민들이 믿으면 우리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운명이라는 생각을 오늘 한 번 더 하게 됐는데요. 마침 또 방송 딱 마치자마자 네. 국제 그 통상 전문 변호사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우리 방송 보신 분도 아니야. 네. 그냥 이제 IAEA 보고서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전화가 왔길래 당장 빨리 만나자 그랬어요. 오스트리아 검찰 그 고발건에 대해서 빨리 먼저 이 변호사랑 이제 상의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고요. 네. 제가 이제 수리남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루 동안 더 탐사의 신규 계좌 후원자분들 이걸 좀 키워서 이렇게 쏙 한번 명단인데요. 정말 저 왼쪽서부터 해피 나눔, 해피 나눔. 네. 그리고 정말 감사하네요. 페이팔로도 3분이 후원해 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계좌 후원 명단 쭉 나가고 있죠. 네. 보시면 몇 명이냐면 266명입니다. 예, 하루 만에 266명의 후원. 예, 우리 뭐 권지현 기자하고 허재영 기자가 또 해외 취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해외 취재 갈 때가 좀 있죠. 오스트리아 또 가야 될 것 같고 일본도 또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너무 지금 속상한 게 사실 오늘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 우리 어머님들이 용산구청 앞에서 소복 입고서 지금 계속 시위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 현장에 오늘 김준수 기자가 다녀왔어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런 이슈들에 밀려서 그런 이슈들을 더 다룰 수가 없잖아요. 저희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속상합니다. 네. 예, 어쨌든 지금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을 잊지는 않을 겁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나름 좀 위안을 하는 것은 당초 7월 방류 예정이었던 6월 말 보고서 공개 그리고 7월 방류 일정이 그래도 우리가 한 달 정도 뒤로 미룬 거예요. 네, 저희 보도로 일단 우리가 중국 대륙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워낙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일단 일본도 또 IAEA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중국 눈치를. 그리고 시민들. 여기 이제 후원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책을 안 들고 왔네요. 원자력 엑스파일. 이것도 구매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보문고에서 원자력 이 엑스파일이 진짜 베스트셀러 순위 안에 들어오면 상당 그 자체로 우리 여론 큰 민심의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금요일 날 갈 때 그 책을 가져가서 우리 구로 씨한테 줘야겠어요. 그러시가 한글을 좀 이참에 좀 공부를 좀 하게. 우리도 지금 영어 좀 눈 빠지게 보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 시민분들이 저희를 이렇게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고 있어서 저희는 그로시 앞에서도 쫄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도 한동훈 장관 앞에서도 쫄지 않습니다. 아마 이미키 그 고발건으로 아마 이제 고소건으로 또 다들 이제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 금액이 이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에요. 그걸 아마 기사로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들 결연히 대처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고요. 선물이 너무 두꺼워서 못 열어봤어요. 잘 준비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이후에 오늘 국회에서 또 민주당에서 1박 2일 또 뭔가 힘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